드라마가 시작하고 숨 쉬는 걸 잊고 있다가 광고가 나올 때 숨을 쉬었던 분들 계십니까? 아니, 이 드라마 어떻게 매 회차 처음부터 끝까지 몰입하며 보게 만드는 걸까요? 어느 한 장면도 버릴 장면 없이 모든 컷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완벽한 드라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흐름이 유지되면 개인적으로 정말 재밌게 보았던 비밀의 숲 1편보다 더 좋은 드라마, 한국 범죄 드라마의 새로운 장을 연 드라마로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7화만 보더라도 시체나 확실한 증거가 없는 사건은 기소가 안 된다는 드라마의 핵심을 전하는 이동식의 과거 이야기로 시작하여 7화의 소제목이었던 낙다를 강진묵에게 적용시키며 수미상관의 법칙으로 완벽한 피날레를 보여주었죠. 7화의 엔딩을 보며 이거 8화가 마지막 회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 회차 소제목별로 수미상관의 모습을 보여주며 탄탄한 구성력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 괴물. 도대체 작가님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요? 우선 우리는 내일 당장 8화를 기다려야 하는 을의 입장, 불쌍한 시청자이기에 7화의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하며 아쉬운 마음을 달래보죠. 7화의 시작은 똥시기의 광수대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같이 일했던 이상엽 경위는 동생 친구를 죽인 살인범을 잡기 위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앞섰고 혼자서 범인을 따라갔죠. 미숙한 형사의 이상엽은 결국 범인에게 총을 맞았고 사망했습니다. 똥시기 혼자 범인을 잡았지만 싸움의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은 듯합니다. 똥시기가 쩔뚝거리는 이유가 설명된 것이죠. 이때 이상엽을 죽인 범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정당방이다. 자세한 정황을 설명해줄 이상엽이 죽었고 이동식과의 싸움에서 범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총을 쏘았던 것으로 보이며 이전 사건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았기에 범인은 무죄일 수밖에 없죠. 이동식에게 본인의 다리가 성치 않다는 건 동생 사건 이후 또 하나의 뼈저린 교훈이자 드라마의 주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치일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범인을 잡으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있어야 억울한 놈이 나오지 않는다. 어줍지 않게 덤비면 다친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기에 똥시기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 진묵이의 집에서 손가락과 핸드폰, 타워를 발견한 후 진묵을 잡기 위해 덫을 놓았던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진묵을 자극하기 위해 마냥 슈퍼 앞에 손가락을 둔 것이고, 두 번째가 강민정의 채취를 묻힌 이금화의 핸드폰을 합법적인 수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민정이의 핸드폰으로 보낸 문자였습니다. 그가 범인인지 확인 사살을 위한 행동같이 보이죠. 이동식이 마냥 슈퍼에서 가져간 물건 중 타월이 남았는데 아마 타월은 강진묵이 잡히고 증거품 중 하나로 똥시기가 제출하지 않을까 합니다. 똥식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7화에서 많이 밝혀졌으니 오늘은 앞으로의 사건의 열쇠가 될 것 같은 새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작품 내적 비판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남상매입니다. 남상매는 똥시기가 동생 이유연의 사건 기록을 채우러 간 날 서고 앞과 서고 내부 CCTV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똥시기가 부탁한 건 그게 아니었죠. 똥시기가 부탁한 건 바로 마냥 슈퍼 앞을 찍던 CCTV 기록의 삭제였습니다. 사실 6화를 보고 도대체 뭘 지웠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경찰서 내부에 들어가서 지우고 나올 수 있는 것, 서고 앞 CCTV를 지웠다는 사실로 덮일 수 있는 것, 굳이 찾아보지 않으면 삭제 유무를 알 수 없는 것. 리뷰에서는 마냥 슈퍼 앞 CCTV라고 뇌피셜을 했고 결국 맞추긴 했지만 사실 7화가 방영되기 전까진 100%의 확신으로 틀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냥 마을에는 제대로 된 CCTV가 없다는 인물들의 대사 때문이죠. 그리고 이번 7화 담당 경찰관의 입에서도 여기 CCTV 있는 거 아무도 모를 텐데 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즉 마냥 슈퍼 앞 CCTV 기록 삭제에 대한 스토리는 다소 뜬금없는 설정으로 다가올 여지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CCTV 기록 삭제를 또 다른 CCTV 삭제로 덮는다. 한 점 보고 알아내라고 의도적으로 넣은 설정이 아닌 이상 다소 아쉬운 설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CCTV 기록 말고 민정의 손가락을 발견한 이동식이 당황하여 눌렀던 112 신고 전화에 신고 내역을 지웠다면 더 흥미로운 스토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아하니 남상배는 광수대 시절부터 이동식을 챙긴 듯하고 마냥마을로의 좌천도 똥시기와 함께인 걸 보니 처음부터 똥시기를 믿고 모든 걸 도와주고 있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똥시기를 도와 범인을 잡고자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등장인물 소개 내용처럼 사라진 제2의 엄마 한정임이 첫사랑이었기 때문이죠. 20년 전 이동식에 대한 죄책감과 더불어 동기가 확실한 인물이니 112 신고 기록 삭제라는 좀 더 도발적인 설정을 넣었다면 그의 매력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 인물은 유재희입니다. 그동안 이 인물은 뭘까?
왜 등장하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는데 지난 4, 5화부터 제이의 과거를 풀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이번 7화에 사망 플래그를 보여주고 시청자들을 완전히 낚으며 우리 제이를 살려준 작가님께 감사의 인사를 받고 시작하겠습니다. 갈대밭을 돌아다니던 제이 앞에 언제 강진묵이 등장하나 가슴이 쫄렸고 디딤돌을 파던 제이 뒤에 정재가 등장하는 장면에선 순간 정재가 숨겨진 범인인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두의 이목을 갈대밭으로 돌린 후 민정이를 처녀김치로 만들려던 진묵의 수를 파악하고 마냥 슈퍼를 찾은 한주원과 이동식. 비록 묵음이었지만 전 국민이 알고 있는 그 대사가 얼마나 짜릿하던지 이번 7화 엔딩은 분명 유재이 덕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락방에서 자고 있었다는 대사와 내가 이동식을 지키고 있는 거라는 대사를 통해 유추했을 때 똥식이가 버려진 가구 서랍에 민정이의 핸드폰을 넣은 모습을 제이가 본 듯하고 제이는 민정이의 핸드폰을 통해 똥식이의 알리바이를 입증해 주었죠. 이동식과 한주원이 갈대밭 대신 마냥 슈퍼를 찾아 강진묵을 체포할 수 있었던 것도 다소 감정적이었지만 유재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 문주찬에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유재이를 통해 이동식과 경찰들을 갈대밭으로 유인하려 했다는 의도가 유재이와의 통화를 통해 파악되었기 때문이죠. 8화 예고편을 참고하니 앞으로 이 드라마의 남은 사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재개발을 둘러싼 비밀, 이유연 사건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며 20년 전 사건과의 연결성을 부인하는 강진묵의 알리바이 파괴, 불체자 사건에 대한 범죄 사실 입증, 이렇게 3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밝혀진 사건은 강민정 사건과 이금아 사건, 제이의 엄마인 한정임 사건뿐이죠. 불체자 사건 중 부산에서 발생한 사건이 있던데 혹시 이게 부산에 가면이라는 노래를 흥얼거리던 유재이와 관련이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요? 이게 아니라면 유재이는 남은 사건에 어떠한 방식으로 의외의 도움을 주게 될까요? 혹시 20년 전 이유연 사건과의 연결고리를 부산 사건을 통해 유재이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유재이 캐릭터의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뤄볼 인물은 박정재입니다. 민정이와 마지막을 함께한 사람이 본인이라며 감옥에 들어간 박정재. 그는 20년 전 사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사슴도 20년 전 어떠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들은 마음이 너무 약해서 벌레 한 마리도 못 죽인다고 말하던 도혜원. 이에 박정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이는데 사슴도 죽이고 부모만큼 자식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정재는 마음이 약하고 20년 전 충격으로 정신병원까지 갔죠. 그가 죽였다는 사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정재라는 캐릭터는 20년 전 이유연 사건과 확실한 연결고리가 있다는 겁니다. 즉 8화 예고편을 통해 알 수 있듯 앞으로 이 드라마가 보여주려는 것은 남은 사건과 강진묵과의 연결성입니다. 그 과정에서 재개발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겠죠. 부산에서 목격되었다는 제이의 엄마를 통해 보자면 부산 불체자 사건은 유재이가, 20년 전 사건은 박정재가 열쇠를 제공해주며 강진묵의 과거 사건들이 하나 둘 입증될 것 같아요. 이 과정에서 이동식과 한주원의 공조가 있을 것이고 동식아 또 뭐 도와주랴 라고 말했던 남상배를 통해 알 수 있듯 남상배는 두 사람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줄 듯 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의 스토리에서 중요한 인물은 유재이, 박정재, 남상배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드라마 괴물, 정말 쫀쫀한 극본을 가진 드라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리뷰에서 말씀드리지 않은 재개발 3인방의 스토리는 박정재 엄마인 도혜원의 스토리가 물꼬가 되어 풀릴 것 같은데 이 드라마가 풀어야 할 이창진과 한기환의 스토리도 그다지 얕아 보이진 않습니다. 노파시밍이긴 하지만 16부작이라는 드라마의 분량이 슬슬 걱정되기 시작합니다. 과연 16부작 안에 모든 이야기를 끝낼 수 있을까요? 자세한 이야기는 8화를 보고 해보도록 하죠. 그럼 지금까지 운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